많은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기업의 공통적인 특성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텍쥐 베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거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무와 도구를 준비하고 일을 나누는 대신 그들에게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배를 만들려면 일감을 지시하기 전에 우선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우리 회사가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되려 하는가입니다. 성공한 기업의 창업주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세운 기업이 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언젠가 반드시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공한 기업의 직원들을 보면 회사의 비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내 직원들이 이러한 비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내에 비전을 글로 적어서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식 자리 등에서 꾸준히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등 직원들에게 비전을 전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전파하는 것은 회사를 성장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떻습니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인지, 자발적인 분위기인지? 성공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기업 고유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영자와 직원 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니스 토머스가 사람들이 일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끼는 순간을 다음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둘째, 그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셋째, 그 일을 할 만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느낄 때. 넷째, 발전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낍니다. 즉 회사에 자신 의견이 반영되고 회사가 성장하면 자신도 함께 발전한다고 느끼게 되면 직원들은 더더욱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직 문화를 갖추게 되면 그 기업은 아주 큰 재산인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직원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속의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회사의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내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잘 내는 직원은 회사의 보물 같은 존재죠. 이런 직원은 회사를 떠나지 않게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하긴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회사에 대한 마음가짐, 즉 직원의 태도가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직원 28명의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교세라 그룹이 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당시 교세라의 회장 이나모리 가지오는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소중한 존재로 대접을 하고 회사에 별로 애정이나 존경심이 없는 직원, 월급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회사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직원, 최선을 다해 일하려는 마음이 없는 직원은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교세라 창업 때부터 이나모리 회장과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인간성도 좋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원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직원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죠. 게다가 그 직원이 술고래에다가 자주 실수를 해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직원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었고 다른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염려해서 내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렇다고
회사 창업 때부터 그토록 고생했는데 내보내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고민 끝에 적자투성이인 자회사의 사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본사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보내면 보통 회사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묵묵히 받아들였고 그 회사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그가 그 열악한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그 직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술자리로 데려가 힘내라며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어루만지고 함께 아파한 지 12년 뒤에는 몇십억이나 되던 누적 적자를 털고 회사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 직원은 조금도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직원을 보고 이나모리 회장은 한때 능력만을 우선시해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을 내보내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 즉 직원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뚜렷한 비전이 있고 둘째,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 종업원을 존중하는 기업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성이자 성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를 성에 비유한다면 직원은 성벽입니다. 돌이 크고 단단하다고만 해서 성벽이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성벽을 잘 들여다보면 큰 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돌 사이에 틈을 수많은 작은 돌이 메우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돌이 큰 돌들의 틈을 메워주기 때문에 성벽 전체가 견고한 것입니다. 회사에는 작은 돌들처럼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인간성이 훌륭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성과도 작아서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쓰는 것이 당장은 손실인 듯 보이지만 길게 보면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차 회사의 큰 재산이 됩니다. 성을 튼튼하게 쌓으려면 이렇게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인간미 넘치는 훌륭한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초인류 기업이 되시길 기대합니다.